여러분, 혹시 당뇨가 있으신데 단 과일이 먹고 싶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바로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를 그냥 먹으면 효과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술 드신 다음 날 배즙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좋을까요? 그리고 배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몇 배 높이는 식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의 건강 효과와 이 궁합식품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우리가 먹는 배는 외국에서 특별한 과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서양배가 조롱박처럼 생기고 무른 식감에 주로 요리용으로 쓰이는 반면 우리 배는 아삭아삭한 식감에 시원한 단맛, 그리고 풍부한 과즙으로 생으로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배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알카리성 미네랄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강한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식단이 너무 산송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는 우리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85에서 88%에 달하면서도 100g당 겨우 42에서 47 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과일입니다. 게다가 섬유질은 100g당 3.6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의 14%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배가 이렇게 단데 정말 당뇨가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가 혈당 관리에 부담이 적은 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배 혈당 지수는 GI 32에서 36으로 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섭취량을 고려한 혈당 부하 지수인데요. 배 100g 약 2조각의 GL은 겨우 3.2로 아주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단맛이 강한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많이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배보다 당도가 낮은 복숭아의 혈당 지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에 풍부한 섬유질 때문인데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동시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배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또 다른 중요한 곳이죠. 바로 장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옥시타아제와 인버타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들은 우리가 먹은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비나 불고기 양념에 배를 갈아 넣었던 것인데요.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변하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양을 늘려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한 물과 함께 배를 껍질째 섭취하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배의 수분과 섬유질이 밤새 굳어진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해 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배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 한 개의 껍질에 함유된 영양소가 과육 4개분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대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껍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탄닌 같은 성분들도 주로 껍질에 들어있으니까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약과 잔류 농약은 다른 개념이라는 건데요.
농약은 사용할 때 이미 수천 배의 물에 희석해서 쓰고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 대부분 분해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먼저 흐르는 물에 한 번 씻고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 다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로 껍질을 살살 문지른 후 헹궈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은 99% 이상 제거되니까요. 깨끗하게 씻어서 꼭 껍질째 드세요.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와 기관지 질환이 늘어나는데요. 이럴 때 배가 빛을 발합니다. 배에는 누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감기 예방은 물론 가래와 기침, 기관지염, 천식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인데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침이 심하거나 목이 아플 때 배를 먹으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효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배가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대부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배즙을 드시는데 이건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국립의약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섭취하기 전에 배를 먹었을 때는 숙취 해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지만 술을 마신 후에 먹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 함량이 높고 당분과 유기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 기능을 촉진시켜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술이 체내에 흡수된 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술자리 있으신 날은 미리 배즙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강조하듯이 과도한 음주는 뭘 먹든 숙취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배 효능을 높여주는 식품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에 도라지 배즙을 드시는데 이건 정말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기관지 점액 분비를 도와주고 배의 루테올린 성분과 만나면 기관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쓴맛이 나는데 이 쓴맛이 기관지를 자극해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에 배의 단맛이 더해지면 맛도 좋아지고 효능도 배가 되는 거죠. 감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도라지와 배를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인데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예로부터 기침이 심할 때 배와 생강, 꿀의 조합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배의 차가운 성질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소염 작용도 있어서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배는 혈당지수 32에서 36, 혈당 부하지수는 3.2로 저혈당 과일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풍부한 섬유질과 소화 효소로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 기관지 건강, 숙취 해소, 발암물질 배출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 과일입니다. 게다가 도라지, 생강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식단에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